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후 되면서 대기질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방이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먼지 때문에 걱정은 크게 없겠습니다. 대신 내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또 비나 눈이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비보다는 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밤 사이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에서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2도 등 중부지방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한자리대에 머무면서 평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먼지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구름도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해상에서부터 낮은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또 다른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또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5도, 서울이 4도, 대구가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북한 역시 강계가 영하 2도, 함흥은 영상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이보다 낮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되고 북한은 평양이 7도, 함흥 역시 7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서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용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금 제주도 산간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라남도 동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밤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지방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밤 사이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농가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요,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줄 아주 스마트한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설원예와 축산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 기술이 노지농업까지 점차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와 그리고 고령화로 재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작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노지 스마트팜 영농 모델 11개를 선정하고요. 관비와 관수 그리고 센서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노지작물 재배에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네, 농사를 흔히 자식을 키우는 것에 비유하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성이 담기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의 기술이 농가에 아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농사를 할 때 날씨를 꼼꼼하게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비로서는 많은 양이 아니지만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최고 10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구름만 다소 많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역시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부터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차차 개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3주째 주말마다 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온전히 제 기분 탓인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말만 되면 비가 내릴 것 같은 기분, 다소 심리적인 원인도 있지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공기오염과 강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월요일보다 토요일에 비가 많이 올 확률이 22%나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오존의 양이 많아져서 이것들이 구름을 생성하게 하는 응결핵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주말에 비가 내리면 외출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이맘때 농가에 내리는 봄비는 아주 반가운 단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속담에 봄에 내리는 비는 들기름과 같이 귀하다 또는 봄비는 쌀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봄비가 와야만이 비로소 봄파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봄비를 그 귀한 기름이나 또는 주걱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히 봄비가 되면 지역적으로 가뭄 때문에 걱정하는 지역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 비가 넉넉히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봄비는 항상 반가운 것입니다. 네, 그럼 주말 비 소식과 함께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육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품질 좋은 고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좋은 육묘 관리입니다. 고추는 육묘 기간이 2달 이상 약 70일에서 80일로 길고 정식하기 전에 본잎이 11장에서 13장 정도일 때 30여 개의 그런 꽃눈이 분화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인데요. 건강하고 우수한 우량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수분, 병해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육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온도와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추 육묘의 적정 생육 온도도 짚어주시죠. 네,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서 낮과 밤에 생육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추 육묘 시에는 모가 자람에 따라서 알맞은 온도 관리를 위해서 낮에는 25도에서 28도, 밤에는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모가 웃자라지 않도록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모 간격을 충분히 유지시키면서 햇볕이 잘 받도록 해야 튼튼한 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온도 관리를 잘 해야 튼튼한 모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도 봄철 저온 피해에 대한 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주말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꽃샘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고추묘가 이렇게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같은 육묘 하우스 내에서도 출입구나 측면 쪽은 다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안쪽에 있는 고추보다는 생육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상태를 보아가면서 자리 옮김을 해줘야 하는데요. 육묘 중에 어쩔 수 없이 저온 피해를 받았다면 응급조치로
요소 0.3%액을 잎에다가 뿌려주면 생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고추의 육묘 기간이 70일에서 80일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을 해야 합니다. 정식을 할 때 유의하는 상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고추묘는 옮겨 심은 후에도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식 전부터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정식 일주일 전부터 노지 포장에 환경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육묘상의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식 방법 중에 육묘상에서 심었던 깊이만큼 옮겨 심을 때도 그 깊이로 옮겨 심는 것이 좋고요. 특히 역병 예방을 위해서 고추에 전목묘를 심을 때는 전목 부위가 땅에 묻혀버리면 전목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목 부위가 흙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네, 육묘와 정식을 할 때는 역병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짚어주시죠. 네, 고추의 역병은요, 묘대기에서부터 성숙기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또 침수가 될 때 발생 확률이 높은데요. 역병 발생 우려가 높은 농가에서는 정식 하루 전날에 포트제로 방제 약재에 담가서 약효가 이렇게 상토 안에 충분히 흡습되도록 하게 되면 그 정식을 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고추 산지 중에 한 곳이죠.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북후면, 녹정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병해충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기가 병해충이 발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잖아요. 네, 지난 겨울은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은 0.4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1도 정도가 높게 그렇게 경과가 됐고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도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병해충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봄에 점차 따뜻해짐으로써 병해충의 활동과 번식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오르면서 병해충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고추 칼라병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네. 한 번 걸리면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고추 칼라병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확산대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고추연구소에서 분석한 칼라병, 또 다르게 보면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인데요. 이 병은 고추 정식 후에 잎에 둥근 견무늬를 발생하거나 새순을 괴사시키고 과실은 얼룩덜룩한 반점을 만들어서 상품성을 잃게 만들며 병이 심하게 진전될 경우에는 식물체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병은 주로 꽃노랑 총체벌레가 옮기는데 육묘기 때부터 매개충인 꽃노랑 총체벌레를 철저히 방지해야 하고 육묘장이나 포장 주변에 잡초를 제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걱정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칼라병과 함께 또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칼라병과 함께 고추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은 탄저병입니다. 이 병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탄저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을 좋아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6월 상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장마기를 지나서 8월과 9월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병인데요. 이 병은 빗물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피해가 큽니다.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빗물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비가림 설치 같은 거를 하면은 좀 방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고추를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하게 되면 빗물에 과실이 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저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 보통 한 개의 병든 과실에는 탄저병 전염원이 수천만 개가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 병든 것을 제거해주면
사실은 작물 보호제를 살포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탄저병의 방제는 가능하면 비 오기 전후에 예방적으로 전용 약제를 살포해 주셔야 하고요. 또 친환경 재배를 하실 때는 석회 보르도액이나 석회 유황합제, 또 동제 또는 난황류를 살포하면 효과적입니다. 네, 고추 병해충 방제에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영광읍, 군서면, 염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의 고추 재배 농가에서 의뢰한 상담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추의 꼭지가 노랗게 변했는데요. 어떤 병인지 증상인지 의뢰를 했습니다. 네, 진단 소견을 보니까 궤저 바이러스였는데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늘 사례 궤저 바이러스의 주 원인으로 영양생리장애로 진단이 되었는데요. 위의 경우에는 칼슘 부족 현상과 아주 유사하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고추의 생장점의 어린 잎이 황화해서 말라 죽고 뿌리 생장이 연약해져서 한발이나 스패를 받기 쉽고 심할 경우에는 뿌리가 부패하여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과실에는 배꼽 썩음 현상이라고 하는 꼭지 부분이 황갈색으로 함몰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족한 칼슘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응급대책으로는 염화칼슘이나 인산 제일칼슘 0.3% 용액을 수차례 살포해주면 좋고요. 또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질소나 칼리를 많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성 토양이라면 고토석회나 이런 석회자재를 사용해서 칼슘 함량을 높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0.75%나 1%의 질산칼슘 용액을 옆면 살포를 해주거나 또 0.4% 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하면 효과적입니다. 네, 자식처럼 키운 작물이 병들고 시들어가면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 병해충 상담소에 궁금증을 의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빠른 시간, 즉 2분 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기구, 즉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4월부터는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체에서 딴잎을 으깬 후에 그 지백을 떨어뜨려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수박,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개 품목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에 문의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